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 자,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두 개로 나누죠. 그 중에 먼저 유동자산. 여기 박스에 보시면 유동자산이 어떤 것들이라고 써 있죠.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첫 번째 건 너무 당연할 거고, 두 번째 건요. 여기 영업 주기 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 영업 주기는요, 저희가 제조기업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제조기업의 영업 주기를 볼게요. 제조기업은 일단 물건을 사와야 될 겁니다. 사온 다음에 뭐 하셔야 될까요? 물건을 만들어야겠죠. 제조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만들었으면 팔아야겠죠. 그 다음 팔은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회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반복하겠죠. 그 받은 돈 가지고 또 물건 사와서 재료를 사와서 만들고 팔고 돈 받고, 이걸 반복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영업 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구입부터 회수까지가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긴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영업주기가 1년이 훨씬 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 때문에. 물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회사들은 영업주기가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라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보고기간은 결산일 얘기하는 거죠. 보통 12월 31일부터 1년 이내. 1년 이내면 뭐가 돼야 됩니까? 유동이 돼야 되죠. 근데 뒤에 이렇게 써 있죠.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1년 이내가 아니래요. 1년이 넘어간다고요. 1년이 넘으면 비유동이 되는데, 이 경우는 어디로 들어오면요. 영업주기 내로 들어오면 뭐로요? 유동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이지만 영업주기 이내가 돼도 유동이라는 거. 이 표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유동자산에서 처음, 유동자산의 첫 번째 당좌자산. 유동자산은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래서 먼저 당좌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당좌자산은 이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당좌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뭐로 쓸 수 있으면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이 당좌자산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겠죠. 자, 먼저 현금 첫 번째 통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죠.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수표죠. 이런 것. 다음에 우편환, 이런 것들. 우편환은 우체국에 가면 있거든요. 이게 종인데 종이가 아니라 사실은 돈이죠. 저걸 현금하고 금방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은 은행 가서 요구하면 바로 돈 줍니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장들이죠. 그 다음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오른쪽에 뭐라고 이렇게 막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거의 시험 포인트는 요 맨 마지막 거에 있습니다. 취득부터 언제까지가요?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그런 금융상품들은.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요거 구별하시란 거. 왼쪽에 있는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거 구별을 하셔야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당좌예금하고 당좌차월. 당좌예금은 통장이죠. 다음 이 당좌예금 통장, 당좌 개설한다고 하는데요. 당좌예금 통장은 수표나 엄을 발행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만드는 통장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요, 아무나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표나 어문 얘기 들으면 이게 위험 부담이 있죠. 부도라는 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그래서 수표나 어문 부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어주지 않죠. 우리 카드처럼 신용카드 만들어 달란다고 물론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너무 잘 만들어줘서 탈이지만 원래 신용카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나의 뭘 먼저 알아봅니까? 신용을 알아보는 거죠. 신용을 알아봐서 당신의 신용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카드를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하고 발급을 해주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 당좌예금 통장도 우리가 수표나 엄을 발행하고 싶으면 은행에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당신네 회사는 믿을 수 있는 회사니까 발행해도 좋습니다. 그때 이 당좌개설 보증금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이 당좌개설 보증금은 회사 돈입니다. 우리 회사 돈인데 은행에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입니다. 이 돈은 누구 겁니까? 우리 회사 거죠. 우리 회사 거지만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거죠. 사용이 뭐라고요? 제한돼 있다고. 내 거지만 내 맘대로 쓸 수는 없죠. 은행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을 쓴다는 거. 시험에 아주 가끔 나옵니다. 당좌개설 보증금이 나오면 계정 과목을 뭘 활용한다? 특정 현금과 예금. 그 다음 당좌 차월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네, 내가 이렇게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면요, 이 통장에 이렇게 돈을 집어넣습니다.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회사가 이 통장을 기반으로 수표를 발행한다고 칠게요. 2,0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걸 발행해서 A라는 사람한테 주면 이 A라는 사람은 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은행이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짜리 수표를 제시하면 2,000만 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급 거절이 됩니다. 그게 부도가 되는 거죠. 돈을 못 줍니다. 부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회사가 은행하고 약정을 맺어두는 겁니다. 그걸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돈을 대출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한도를 정합니다.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한도를 정합니다. 그 한도를 정했다는 건 거기까지는 쓸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가 수표를 2,000만 원 발행하면 이 A라는 사람이 은행에 제시하면 우리 회사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이 A라는 사람한테 주고요. 모자라는 1,000만 원은 은행 돈으로 줍니다. 그럼 우리는 통장 잔액에 이렇게 써집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되는 겁니다. 이거 회사가 돈을 빌린 겁니다. 누구한테? 은행한테. 그러니까 돈을 뭐 해줘야 될까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단기 차입금입니다. 당좌 차월은 회사가 돈을 빌린 겁니다. 단기 차입금. 빌린 거니까 차입금인데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다 단기입니다. 은행이 길게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입니다. 이 당좌 차월은 계속 약정, 재약정을 1년 단위로 보통 하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좌예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정도만 서로 연관지어서 알아두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당좌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 당좌 차월이 나오시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 당좌 자산은 거의 지금 당좌 자산의 핵심은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유가증권하고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여기가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당좌예금하고 당좌 차월 쪽에서는 크게 어렵거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릴 만한 부분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유동자산. 1번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이러면 유동이죠.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용되지 않을 것.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거다. 그럼 1년이 넘어간다는 소리죠. 그럼 이건 비유동이 돼야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네요. 유동이 아니니까. 2번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가 아닌 것.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뭐라고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다. 그럼 뭐예요? 유동이죠. 1년 이내에도 유동이고 영업주기 내로 들어와도 유동이니까 1년이 넘더라도 그래서 1번은 유동이 맞죠? 2번 1년 이내 1년 이내란 말이 돼 있죠 여러분? 네, 역시 유동이겠죠. 그 다음 4번 사용에 제한이 없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언제든. 그러면 유동이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왜 틀렸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그러니까 보고기간 종료일이면 예서 이런 날짜죠. 19년 12월 30일 이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2020년 9월 30일 이렇게 되면 1년 이내가 되겠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차입 약정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린 게 있나 봐요. 뭐가? 차입금이 있는데 이날 뭐 해야 돼요? 상환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뭡니까? 단기 차입금이죠. 이 시점에서 바라보시면 돈을 빌렸으니까 차입금인데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이날 상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1년이 넘어가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비유동이 될 수 있겠네요. 이 경우는 비유동인 거죠. 그러니까 꼭 이때 상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연장이 충분히 우리 회사 의지로 연장이 될 수 있다면 이때는 장기 차입금으로 그냥 둔다는 거죠.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유동이 아닌 거. 그 다음 3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겠죠. 우리 회사가 당사자가 돼야 우리 회사 거가 돼야 자산이든 부채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매각 거래에 해당되면 매각이 뭡니까?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당연히 뭐요? 처분 손익이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이고 3번 요 3번이 조금 어려운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 3번 말 때문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인터넷 질문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밑에 보충 설명을 써놨습니다. 3번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3번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금융상품이 볼 수 있다? 금융상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선급 비용은 뭡니까? 선급, 돈을 미리 준 것뿐이고 선수 수익, 돈을 미리 받은 것뿐이죠. 돈만 미리 주거나 받은 거죠. 아직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죠. 여기 밑에 참고에 일단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사례 같은 거 써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요 3번 때문에 요 보충 설명을 요 밑에를 만들어 둔 겁니다. 이거 이런 이제 매각 거래가 있었을 때 여기 있죠. 환매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 환매의 공정 가치를 알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처분 손실이 인식할 수 있지만 뭐 알 수 없으면 공정 가치를 알 수 없을 땐 위랑 비교해 보시면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걸 0으로 본다 이 말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참고로 보십시오. 너무 이렇게 이거는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건 약간 표현 자체도 어렵고 근데 시험에 다시 나올 가능성도 약간 좀 외진 부분이라서
다시 나올 가능성도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네, 아마 좀 이 3번의 말뜻에 대해서 질문 올라온 것들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써놨으니까 참고로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4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폐 돈이죠.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거고 수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그 다음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여러분 가끔 뭐 CD 같은 것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나오죠. 이렇게 뭐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무기명 CD라고 해서 뭐 그런 표현 나올 겁니다. 그걸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취득을 언제 했다? 8월 5일. 만기가 언제다? 11월 2일. 그러면 몇 개월 이내에 됩니까?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가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답은 4번. 정기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이건 뭐로 봅니까? 단기 금융 상품으로 봅니다. 단기 투자 자산 중에 하나인 단기 금융 상품으로 봅니다.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현금의 형성 자산이 아니라는 거. 5번 통화 대용증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당좌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3번 똑같이 11월 1일 날 취득했고 상환일 만기 날짜죠. 2020년 3월 1일. 이게 3개월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3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겠네요. 6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여러분 예금은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요 앞에 이런 표현이 붙었죠. 사용이 뭐다? 제한돼 있다. 그럼 이건 현금화가 힘들다는 소리죠.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고 당좌예금 되죠. 3번 수입인지 여러분 수입인지 뭔지 아실 겁니다. 이게 서류 같은 데 붙이는 우표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건 보통 소모품 정도로 봅니다. 소모품 비나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 4번 취득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라고 그랬죠. 그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7번 현금 및 현금성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사용 제한 기간이 1년 이내의 보통 예금. 여러분 보통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사용 제한이 돼 있다. 1년 이내라 해도 여러분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사용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거. 2번이 정답이네요. 2번이 왜 정답입니까? 3개월 이내. 여기 정확히 표현 안 써있지만 이 3개월은 어떤 3개월입니까? 취득부터 환매 때까지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아니죠. 2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건 분류되지 않는 거니까 1번이겠네요. 분류되는 게 아니라 아닌 거 찾으랬으니까 2번도 맞죠, 여러분? 취득부터 상환일 뭐 만기랑 같은 말이고 3개월 이내에 취득에서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 다 3개월 이내죠. 취득부터 만기, 취득부터 3개월 상환일까지. 그래서 2, 3, 4번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2019년 12월 10. 상환일은 언제요? 내년 4월 20일. 그럼 3개월이 넘어갔죠? 아닌 거 찾으랬으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2, 3, 4번은 다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취득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입니다. 2, 3, 4번은. 그 다음 회계 처리 문제에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표 입력. 여러분 프로그램을 키시고 프로그램 키시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 파일 첨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 첨부 파일이 있죠. 이걸 다운 받으셔서 이걸 압축을 푸세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압축 해제를 누르시면 혹시 이런 거 뜨면 모든 파일에 적용해 체크하시고 예스 하시면 압축이 풀립니다. 풀리면 요거 닫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키시고 먼저 여기 회사 등록이란 버튼을 누르셔서 상단에 여기 회사 코드 재생성 예스. 그러면 회사가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는데 저는 뭐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은 요 회사가 만들어질 겁니다. 6500번 남산이라는 회사가. 그럼 요 회사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남산이라는 회사 가지고. 그래서 요거 닫으신 다음에 자, 회사 코드에 코드 번호 몇 번이요? 6500번 남산. 여기 위에 6500 남산으로 로그인 되셨나 확인해 보시고 확인되셨나요? 그럼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여기 월 자리에 커서 있으면 1월로 들어갈게요. 날짜는 치지 마시고 그냥 엔터. 여기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밑에다 그냥 입력할게요. 문제부터 1번부터 1월 3일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17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그리고 당좌거래를 개설했다. 그러니까 당좌개설 보증금 170만 원을 은행에 줬다는 거죠. 맡겨놨다는 거죠. 그럼 돈이 나가겠네요.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참고로 이 실기할 때는요. 출금 입금은 쓰지 않을 겁니다. 써도 되는데 저는 오직 여기 구분 자리 있을 때 밑에 하단에 보이시면 출금 입금 쓰지 않을 거고요. 5, 6번도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 뭐로만 한다? 3, 4번으로만 할 겁니다. 출금 입금은 요 1, 2번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4변, 3번 차변, 4번 대변 저는 다 이걸로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출금으로 하고 싶다, 입금으로 하고 싶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분계는 똑같은 거니까 저는 다 차변과 대변으로만 할 거고 그럼 자 대변 왜요? 돈이 나가야 되니까 뭐가요? 현금이. 은행에 돈을 줘야 되니까 현금이 나가겠죠. 그 다음 거래처. 여러분 기본적으로 현금에는 거래처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나는 거래처를 집어넣겠다? 그럼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거래처 입력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요 거래처 자리에 왔을 때 자판 맨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누구한테 돈을 줬나요? 신한은행. 적요는 채점하지 않죠? 그래서 공란으로 두시면 될 겁니다. 공란으로 안 들고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채점을 안 하니까. 그 다음 170. 그 다음 빨간색 뜨죠? 차변 쪽이 비었기 때문에 자, 돈 왜 줬다고요?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이 말을 보시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은? 특정 현금과 예금. 그죠? 신한은행한테 맡겨둔 거죠. 그러면 대차가 다 맞겠네요. 결론적으로 요 말을 보시고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을 보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란 말이 떠오르시면 된다는 거. 두 번째 1월 4일. 여러분 이런 표현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에? 대변에 뭐라고? 당좌 예금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대변에 뭐라고 한다? 당좌 예금. 자, 여러분 당좌 예금의 거래처는 은행만 되셔야 됩니다.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은 이건 통장이기 때문에 은행하고만 거래하죠. 금융기관하고만. 그래서 여기 뭐 회사 이름 같은 데가 거래처가 들어가면 그거 다 틀리게 채점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래처가 문제 보시면 은행 명칭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건너뛰고요.
자, 돈을 얼마 줬습니까, 여러분? 수표를 얼마 발행했다? 2천만 원 발행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차변에 돈 왜 발행했습니까? 외상 매입금. 이거 갚으려고 거래처 외상 매입금에 반드시 거래처 들어가셔야 되죠. 대리임 상사.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가로 열고 당좌 예금 잔액은 그러니까 이 통장 속에 돈이 얼마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1,500만 원밖에. 그런데 2천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죠. 1,500밖에 없으면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건 1,50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5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차가 안 맞죠.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대변인. 그래서 대변에 한 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 모자라니까 안 될 텐데 발행 못 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부도가 날 텐데 위에서 말했듯이 은행하고 뭐가 있다고요? 당좌 차월이 약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래서 당좌 차월이란 말을 보시면 누가 떠오르면 된다? 단기 차입금. 그래서 여기 단기 차입금이 될 거죠. 단기 차입금에 거래처 코드 들어가야겠죠. 근데 거래처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집어넣습니까? 무슨 은행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빌렸다 500을 은행한테 빌렸겠죠. 근데 무슨 은행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아마 은행 명칭을 보통 써주겠죠. 그래서 그 다음 5번 1월 5일자 1월 5일 보시면 가야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미지급한 1,100만 원에 대해서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두 번째 줄까지만 해서요. 돈 줬죠.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그 말 보시면 대변의 당좌 예금 은행 명칭 알죠? 얘는 국민은행 얼마를 발행했습니까? 1,100을. 그 다음 차변에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 왜 발행했다고 했다? 첫 줄 끝에 미지급한 금액 1,100을 주려고.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 가야 자동차.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 꼭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됐죠. 일단 두 줄 여기까지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밖에 없다. 역시 500. 그러니까 이렇게 1,100만 원 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죠. 통장 속에 500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당좌예금 통장엔 여기 500이죠. 그러면 이게 부도가 되죠. 원래 이 상태가 되면. 그런데 그래서 그 뒤에도요. 무슨 약정이 있다? 당좌 차월 약정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단기 차입금. 예, 알죠? 은행 명칭 국민은행에서 빌린 거죠. 6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가 뭐로 한다? 당좌 차월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아무 말이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처럼 내면 여기를 보통 단기 차입금이나 당좌 차월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 3번 문제는 당좌 차월로 썼죠. 근데 이 당좌 차월이란 이름은 나중에 요 단기 차입금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좌 차월이란 이름을 잠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타일이 두 가지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 다르게 낸 건 3번은 이런 계정 과목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당좌 차월을 꼭 써야 되고요. 여기는 당좌 차월이란 이름 쓰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원칙대로 그냥 단기 차입금이란 이름 쓰시면 됩니다. 당좌 차월이 나오면 단기 차입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요 3번 문제는 당좌 차월을 꼭 쓰라고 했으니까 지상대로 당좌 차월이라고 해야만 하는 거고요. 예, 그 비교하라고 똑같은 문제지만 같이 비교하라고 내드린 거고요. 다음 4번. 4번은 조금 이제 현금을 어디에 입금했다? 통장 속에 입금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면 6일. 자, 대변의 현금. 왜요? 은행에 돈을 줘야 되죠. 입금하는 거니까. 그 다음 얼마를 줘요? 1,000만 원을. 그 다음 차변에 돈 왜 줬습니까? 통장에다 집어넣은 거죠. 어느 통장? 당좌예금 통장에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요. 통장 잔액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500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500이라는 소리는 뭡니까? 통장 잔액이 어떻게 마이너스 500이 됩니까? 통장에는 아무리 돈이 적어도 0인 거죠. 근데 마이너스 500이란 건 뭐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이다. 예,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 500이란 건 위에 있었던 얘기인 거죠. 뭐가 있었던 거다? 당좌 차월이라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예, 이게 빚이라고 그랬죠? 은행에서 돈 빌린 거다. 빚을 먼저 갚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통장 속에 돈을 집어넣기 전에. 그래서 빚이 뭐다?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돈, 이 돈을 갚아내야 됩니다. 500만 원. 그리고 남는 돈이 어디에 쌓입니까? 이제 통장에 쌓일 겁니다. 당좌예금 통장에.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 사람은 통장 잔액이 얼마로 찍히겠습니까? 플러스 500으로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래서 내 통장엔 500만 원의 돈이 입금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1,000만 원 집어넣으시면. 그래서 빚을 먼저 갚고 이 빚이 뭡니까?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먼저 상환한다는 거. 그 다음 1월 7일자 제품을 매출하고 자기압 수표를 수취하였다. 돈을 받았죠? 차변에 자기압 수표 받으면 뭡니까? 현금. 얼마요? 100. 그 다음 대변에 돈을 왜 받았습니까? 물건을 팔았죠? 매출. 근데 어떤 물건을 판 겁니까? 제품을 판 거니까 제품 매출. 이 문제를 내드린 이유는 이거란 겁니다. 그냥 자기압 수표를 받으면 뭐예요? 현금. 자, 6번하고 비교하시면 6번하고 문제 거의 똑같죠? 뭐만 틀립니까? 자기압 수표가 아니라 무슨 수표 받았다? 자기압 수표 받았다. 그래서 8일자 자기압 수표나 당좌 수표 받으면 다 뭐라고 합니까? 현금. 당좌 수표 받아도 현금입니다. 100. 대변에 돈 왜 받았다? 제품을 팔고. 제품 매출 100. 그러니까 6번 문제하고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는 답이 똑같다는 것. 예, 자기압 수표를 받아도 현금, 당좌 수표를 받아도 현금. 그 다음 7번 1월 9일자 상품을 매입하고 자기압 수표를 지급. 자기압 수표를 줬죠? 대변에 준 거니까 자기압 수표를 주면 뭘 준 겁니까? 현금을. 얼마요? 50. 차변의 이유. 자기압 수표 준 이유요? 뭘 샀죠? 뭘? 상품을. 그래서 상품 50만 원 산 대가로. 그 다음 1월 10일자 1월 17번하고 8번 비교하시면 7번은 자기압 수표를 줬지만 8번은 무슨 수표를 줬습니까, 여러분? 당좌 수표를 줬죠. 자기압 수표 주면 현금이죠. 당좌 수표를 주면요. 예, 대변에 뭐라고요? 당좌 예금. 왜? 당좌 수표는요. 내 통장에서 당좌 예금이라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좌 예금에 있는 통장을 마이너스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이 마이너스 당좌 예금이라는 거. 50. 차변은요. 예, 상품 산 대가로. 이 말을 내드린 이유는 이것 꼭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시험엔 얘가 잘 나옵니다. 표현이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대변이 당좌 예금이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9번 문제는요. 이 9번 문제는 5번, 6번하고 비슷하죠. 6번하고 유사하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팔고 당좌 수표를 받으면 뭐 받은 거다? 현금을 받은 거다. 그런데 뭐래요?
당점 발행. 여러분 당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 우리 회사가 당점이죠. 당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당점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표현도 있습니다. 동점. 동점은 같을 동자, 똑같은 회사.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동점이라고 하면, 여기 동점 발행이라고 하면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회사의 이름이죠. 똑같은 회사, 대림회사 얘가 발행한 거다. 동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당점은 우리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했던 수표를 다시 당자 수표를 다시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당자 수표를 발행할 때 대변에 뭐죠? 당좌 예금이죠. 우리가 발행하면. 그러니까 이걸 도로 받아오면, 이걸 도로 찾아오니까 내 통장에 다시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좌 수표를 받으면, 이거 비교하라고 잠깐 내드린 거 6번.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을 받은 거지만 이 당좌 수표는 다른 회사가 발행했던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처럼 당점 발행이 나오면 우리가 발행했던 당좌 수표를 다시 회수해 오니까 당좌예금 통장이 다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일자는요. 차변 우리가 발행했던 당좌 수표를 회수했으니까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대변은 뭐다? 제품 매출 대가로. 9번처럼은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제가 비교하라고 참고로 막 이렇게 좀 문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표현이 단골이라는 것.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이라는 거. 요 표현은 꼭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자기합수표, 당좌수표 비교하시라고 여기 뒷부분이 조금씩 글씨가 좀 다르실 겁니다. 비교해서 개정 과목을 뭘 쓰는지 비교해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